예,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268페이지고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범위를 한번 보면 재고자산은 제품, 상품, 그 다음에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은 주식과 출자 지분을 의미하는 채권 부분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이나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은 이제 매출원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연도 매출원가에도 기말 재고자산이 기초 재고자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재고자산의 신고 방법, 평가 방법은 원가법과 저가법이 있습니다. 자, 원가법은 개별법, 선의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환원법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가법은 취득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시가 중에 낮은 가액으로 하는 부분인데 원가법과 저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신고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고요.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합니다. 자, 신고한 방법 중에 임의로 변경했다라고 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과 신고한 방법 중에 금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자, 유가증권은 개별법, 총평균,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무신고했다라고 하면 총평균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의 변경했다면 총평균법과 신고한 방법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평가 방법 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번 평가 방법을 선택하면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을 합니다. 자, 평가 방법 무신고 또는 임의 변경 시의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매매 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한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보면 세법상의 평가액과 장부상 가액을 비교해서 세법상 평가액이 크다면 송금 불산입, 재고자산 평가 감해서 유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차기 이후에 정기 재고자산 평가 감, 송금 산입 유보로 바로 세무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법상 평가 가액이 작다면 송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 정 유보, 다음 연도에 송금 불산입, 정기 재고자산 평가 정 유보 해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된과 동시에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 연도에 기초 재고자산이 되게 되고요. 그 기초 재고자산은 다음 연도에 전부 매각되었다라고 판매되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그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자, 270페이지에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단기말 공정가액 즉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가를 했다면 세무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의 증가 또는 자본의 감소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세무조정을 합니다. 자본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입금산입 기타, 자본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면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금이나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이 일어나고 나면 관련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손익에 대해서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방갈로 5번에 파손부패 등에 따른 평가손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손부패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시가와 차액을 결산 조정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산 조정 항목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그러면 세무사랑 프로에서 우리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271페이지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 부분이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를 보면 1번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가 있고요. 두 번째 평가 조정 계산이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이 정상적으로 신고된 방법과 실제 평가한 방법, 또 신고한 방법은 언제 신고했는지 신고일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그러니까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조정 계산과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회사 계상액과 조정 계산서에 반영된 세법상의 평가 방법 또는 무신고 임의 변경 시에 적용되어야 될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 부분을 18번에서 조정액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 부분 271페이지 한번 보시면 1번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전기유보 잔액은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원 해서 송금 산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송금 산입되어 있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재고자산이 관련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정기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전기 제품에 대한 평가증 500만 원 유보 감소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상품 원재료 제품에 대해서 평가 방법 선의선출법에 의한 방법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제품에 대한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했고 나머지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상품과 제품에 대한 부분을 보면 평가 금액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했고 신고도 이동평균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적이었고 이동평균 평가 방법 이동평균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상품과 제품에 대한 부분은 장부상의 가액과 세법상의 가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2,600인데 자, 신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신고나 임의변경란에다가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차액 부분 1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 자료에 보면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했고 세법상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500이 증가했고요. 매도가능증권 200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라고 해서 2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 매도가능증권 200만 원에 대한 평가손실 부분이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영업의 수익 쪽에 가면 내용이 있겠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내용을 확인했고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은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 장부상 가액은 1,500이지만 세법상의 가액은 취득 가액이 됩니다.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고요. 자, 매도 가능 정권은 1,800이고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정이라고 해서 순액으로 200만 원의 기준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자산별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산별로 구분해서 매도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관련되는 부분, 재고자산 평가 감 1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 별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매도 가능 정권 손실 금액 200만 원 유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 200만 원이 기타 이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의 증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산별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